네, 이렇게 예쁜 친구들을 보다가 저 화면으로 잡으면 매기는 거죠. 예, 피디님 이 정도면 매기는 겁니다. 예, 방금 전에 나왔던 노래 여러분 가사 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달라, 달라, 달라 라고 하는 달러를 외쳤습니다. 아우 민망하네요. 예, 저는 트로트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달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강달러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러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달러 환율 오늘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김민기 교수님께서 좀 챙겨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지금은 이제 킹달러라고 불릴 정도로 좀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4일 이제 연고점을 좀 경신하고 이제 5일부터 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4일에 1,360원으로 이제 신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좀 더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원화도 좀 약세를 보이는 점이 이제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쵸. 일단 우선 달러 쪽을 보면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올라갔고요. 네. 지난밤에 한 106 정도로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고요. 그렇죠. 예, 또 달러는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고 긴축이 이어지면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달러 가치도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내년까지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시장이나 미국 투자 자금이 이제 좀 유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화나 이제 엔화가 좀 달러화를 견제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유럽의 제조업 PMI가 이제 50을 좀 하회하면서 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일본 중앙은행도 이제 초완화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엔화 유로화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같이 경우에도 좀 뭐 최근에는 뭐 이제 국내 기업들 또 국내 수출이 조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 압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좀 국내 같은 경우도 경제 펀더멘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50 이상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미국도 PMI 지수가 54 정도라 가지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수출이나 또 반도체 업황도 이제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인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예,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아무래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네. 고용 지표인데요. 그렇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에 최근에 이제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오늘 밤에 이제 나올 이제 민간 고용 지표 여기에 따라서 또 결국엔 달러나 이제 국채 금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달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사실 강달러는 우리 증시에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악재인데 이거를 보면 어떤 쪽은 호재고 어떤 쪽은 악재인데 이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쵸.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그걸로 모든 것도 좀 이렇게 기업들을 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은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는 요인으로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일 때는 뭐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수출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쪽으로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실적에 앞서서 제가 좀 중요한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이런 가치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뭐 엔화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 아닐까? 사실상 뭐 크게 이렇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유료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바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화폐 가치가 또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달러는 강세 흐름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런 고용 쪽도 봐야 되고 또 이제 CPI에 따른 또
또 긴축에 대한 이벤트가 터지면 또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서 달러의 강세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부분을 달러를 보셔야지 달러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수출 잘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방어주들이 좋을 거다라고 그냥 낙관하시기에는 조금 상황이 녹지는 않다라고 네.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수급도 뭐 달러가 이렇게 막 세면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김대중 교수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원론적인 상황에서 볼 때 달러 표시 채권, 미국채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달러 떨어지고. 표시 채권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물론 일시적인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롱텀하게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원달러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월에 1,444원이었고요. 지금 1,340원입니다. 100원 차이가 나네요. 아직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전 고점 대비 낮은 가격에서의 형성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달러 강세이면서 달러 강세가 연 고점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기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약간은 카오스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이게 좀 인위적인 형태에서의 흐름이다. 인위적이라고 하면 누가 개입해서 끌어올린다는 연준이죠. 연준이 올해 안에 1.5조 달러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채권 기존에 그 달러를 발행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발행했던 이 달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높은 금리에 발행을 해야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계속 시장에 달러를 채권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8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서 중국과 미국의 박싱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싱 현상이요? 그러니까 부딪힘. 아. 네, 서로 이거 주고받고 싸운다고요? 싸운다는 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쟁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달러가 연동해서 채권 가격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장의 일시적인 시장의 패닉 상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채권 가격이 다시 원래로 갈 때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리바운드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왜? 시기는 그러면 어떤 걸로 시그널로 확 잡을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 원 달러가 안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원래는 이러한 상황이면 1,400원 이상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는 것은 이번 달 15일에 금통위가 있죠. 네. 국내 금통위에서 물론 이제 미국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결하겠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원 달러의 안정화입니다. 달러 강세라고 하지만 최근래에서의 원달러 상황을 보게 되면 1,360원. 어제 그제 13원이 올랐죠. 네. 어제 12원이 빠졌습니다. 오늘 4원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그널 자체도 어제 일본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연휴 동안에 하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하루 늦게 반영된 거거든요. 네. 오늘. 연휴 부분의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은 유지될 거라는 측면에서 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아. 금융시장에서 네. 통화 상품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움직이거나 하방이거나 상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은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있죠. 위아래 변동성을 주고 노래 움직이지 부르신 거 않습니까? 아니죠? 약간 노래 부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시장이 예측 불가능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이죠. 네. 다만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강력하게 매도하거나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방향성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345원이 오늘장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에서의 가격이거든요. 네. 1,345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완전하게 밀고 내려간다. 이건 하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래에서의 강력하게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났던 가격 구간에서 흐름이거든요. 네. 이게 연휴 전 가격의 흐름에서 원달러가 움직였던 가격입니다. 요거를 밀고 내려간다는 것은 환율이 1,300원 또는 1,3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다들 왜 이렇게 침묵이에요, 침묵. 지금 다들 집중해서 김대중 교수님 말씀 듣느라 다들 맞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말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제가 테이블 고수도 시장에서 네. 외환 담당 업무를 한 10년 했어요. 그런 게 그 바이브가 확 느껴집니다. 네. 환율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제일 잘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환율은 사실 우리가 우리 김대중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고 그 포인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나오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곧. 65% 70% 네. 상승할 수 있는 환율의 환율의 움직임이 주시장의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네. 65%에 70% 정도 가능성을 두고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이머님께서 선배님이시라 딱 봐도 짬이 느껴진다.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다. 함부로는 아니고 예의가 져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 고수 제일 어린 친구한테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예의 있게 일단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네. 그러면은 자,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랑 엔화 차트를 세 개를 열어서 딱 보시면은 네. 지금 작년 10월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 10월에 달러 인덱스가 112, 3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한 5에서 6% 정도 나오거든요. 네. 작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1,430원, 40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1,300원 중반대를 보이고 이것도 차이를 보시면 5에서 6%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글로벌 평균이에요. 수출을 잘하고 있고 미국이랑 어깨를 비등하게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랑 같이 유로화랑 같이 가고 있고 지금 특히 악세를 보이는 거는 그냥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 시장의 통화 정책 혹은 중국이나 일본 시장의 그 현재 상황 때문에 전 세계 채권 시장 혹은 외환 시장이 조금 약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문제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외환 시장이 좀 흔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달러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출하면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항상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자동차가 좋았어. 수출주 좋죠. 근데 엔화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그럼 일본 차들이 실적이 더 잘 나와버리고 그럼요. 판매가 더 잘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지금은 강달러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금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박살이 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달러를 찾고 있다 보니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경기 침체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수요도 어떻게 좀 흔들릴 것 같이 보이고요. 증시도 불안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달러가 강하다라는 게 증시의 호재가 될 거냐?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눌림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수출이 계속해서 지금도 늘어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할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달러가 약해지는데도 마켓쉐어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이익이 또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를 보고 외환을 본다. 이거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끝나면은 해소될 이슈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피부 미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황이 좀 돌아오고 있는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수출 중심으로 실적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나중에 되면은 좀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투자자로서 지금 보셔야 되는 뷰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얘기 나왔을 때 업종 항상 이렇게 전통적인 업종 있잖아요. 잠시 후에 이 다음 주제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 더 수출주로 또 새롭게 꼽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요 달러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율은 1,200원 전후다. 여기서 횡보로 보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환 고수 긴축 부담감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확인하자. 김민기 고수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른 1일 1비 변동성이 커진다. 그리고 테이블 고수는 주요 통화 중에서 달러 이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채권 금리가 제일 높죠. 네. 네, 이건 비정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수출주 하면은 저는 사실 최근에는 이 업종을 보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2위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